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시장과 속도를 맞추고 호흡을 함께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대응에 걸음걸이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시장보다 너무 또 빨라도 또 느려도 안 되는 그 적정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안정적인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과의 페이스 조절이 어렵다면 저희 시마론과 함께 욕심을 버리고 본질을 꿰뚫는 그런 공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을 주실 교수님은요,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1시 지나면서 다시 또 흔들리는 모습, 저점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대비 저점 얼마나 더 낮아진 건가요? 김은별 캐스터 변화 상황 살펴주세요. 양시장이 현재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하락 반전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후장에서는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보시면 0.9%가량 밀려 내려갑니다. 현재 윗꼬리를 단 상황이고요. 3007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바로 하락 반전하면서 이 미국장에서의 기대감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점차 낙폭이 깊어지고 있고요. 현재 1시 구간 또 2시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서 조금씩 더 불안한 모습입니다. 3010선 또 방금 전에 깨졌고요. 3008포인트 정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또 하락의 요인 중 하나일 텐데요. 쌍끌이 매도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폭이 3,378억 원으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4,7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요. 개인의 매수세는 다만 커지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8,117억 원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섹터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이 운송장비 섹터가 1.8%대로 좀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화학 섹터 역시나 이 배터리주들의 부진과 더불어 1.5%대,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통신업종, 서비스업, 전기가스업까지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건설업 섹터가 1.4%대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고요.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네, 철강금속 섹터도 역시나 1.3%대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철강주 쪽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율관세 관련한 이 관세 이야기가 부각이 되면서 한 번 더 이 철강 쪽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섹터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세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섹터로 속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IT 투톱주들 가운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은 견고하게 버티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5%가량 하락하면서 13만 4,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언택트 종목들 좀 살펴보실 텐데요. 네이버가 현재 3%대 낙폭까지 관찰되면서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카카오는 시장 분위기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 위주의 하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약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이 1.3%가량 오르며 29만 3천 원으로 조금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LG화학이 3.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2%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배터리 3사가 중국의 약진에 대해서 이 테슬라와 폭스바겐 이런 완성차 업계에 잇단 내재화 선언으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 섹터 보시면 오늘 포스코 한 종목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3%가량 오르게 되며 31만 4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현대모비스와 이 시총 상위 자리도 바꿔치기를 했는데요. 포스코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산업계 내에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던 무역 확장법 23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쿼터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철강주들에게는 대미 수출의 길이 조금 더 크게 열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장 이렇게 철강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 오전에 야권 단일화가 결정이 됐죠.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는 정치 테마주를 넘어서 정책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이 공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중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건설과 건자재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들 가운데서는 대형 건설주들에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고요. GS건설 4%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건자재 종목들이 되겠고요. 시세 변동성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한국가구 그리고 NX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으로 하츠나 한샘, 현대 리바트까지 현재 구간 2%에서 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페인트, 양회 종목들까지 상승한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네, 또 다른 특징주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해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함께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까지 드러내고 있는데요. 히토류주가 오르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흐르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고위급 회담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서구권 국가들이 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탄압한다 이런 부분을 이유로 삼았는데요. 중국도 바로 제재를 가하는 보복성 조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나 중국과의 단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북중러 그리고 서구권 국가들의 대치가 조금 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히토류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바텍이나 유니온 현재 9%대 강세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4% 오르며 4,405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도 0.7%가량 하락하며 948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10시 구간에 바로 하락 반전하게 되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시 구간 살짝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아쉽게 다시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950선 깨지면서 오늘 9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1,55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인 가운데 외국인이 775억 원 매도 우위로 조금 더 가파른 매도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대체적으로 혼조세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쪽으로 해서 현재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기록 중이고요. 알테오제는 0.8% 오르며 15만 6,6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빨간불과 파란불로 시세가 좀 정반대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즌이 오랜만에 시총 상위 종목들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4.6% 오르며 13만 5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2차 전지 종목들의 약세 흐름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CJENM,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는 현재 구간 1% 안쪽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KMW 보시면 1% 오르며 오늘 6만 5천 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일본의 NTT 도코모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낮아지게 됐고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좀 크게 둔화된 상태입니다. 아래쪽으로 원익 IPS와 제넥신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들 보시면 진단키트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일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 모멘텀을 보유했다면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앞서서 보신 시젠 4.6% 오르며 13만 5천 원 터치하고요. 오늘장 제노포커스 조금 더 눈여겨보시겠습니다. 23%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진단용 필수 효소를 국내 분자 진단 업체 중 한 곳에 공급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제노포커스 오늘장 두 자릿수대 상승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시장 분위기 돌아보고 왔습니다.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이 미국장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죠. 네, 중국 증시 중하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우리도 끌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 상황은 잠시 후에 또 살펴드릴게요. 일단 오늘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두 가지 주제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삼성전자에 드디어 폴더블 폰이 또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폴더블 폰 시장은 어떤 지각 변동을 보이게 될까요? 전혀 새로운 폼팩터 제품이 연말에 나올 거다 이렇게 외신 쪽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점을 기대하고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이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저도 사진만 봤어요.
병풍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병풍폰. 네. 여러 번 접히는 폰이 나온다라고 하던데 지금 최근 폴더블 시장 조용했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네. 오늘 뉴스로 기억되는데요. 병풍폰 네. 2번 접는. 네. 네. 그만큼 힌지가 많이 들어가고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데 일단 이 이슈를 점검하기 이전에 네.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차원의 이 스마트폰 시장을 바라보는 큰 차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네.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오늘 오전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였거든요. 네. 근데 플러스인 상황에서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코스닥이 8거래일 연속 올라왔지만 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적은 네. 그리고 이 주도주나 연속성을 가진 먹기 좋은 장보다는 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대적 장.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심리적으로 휘둘리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네.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뭐 이런 이슈 스터디 해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내 종목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현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 스터디 해봐서 뭐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시장은 돌고 돌거든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데 안 좋을 때 내가 못 피했더라도 중요한 건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 되거든요. 안 좋을 때 분명히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분명히 신호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차트 봤을 때 저때 저 주식을 샀으면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그 주식은 그때 그 저점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다들 관심이 없고 어떠한 뉴스가 나왔을 때 스터디를 안 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안정되면서 그러한 뉴스들과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편치 않은 시장을 왔는데 앞으로의 좋은 시장이 왔을 때 내가 웃으려면. 소외 안 되려면 힘들 때 굉장히 뉴스 하나하나의 스터디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드린다는 거고요. 네.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스터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혹시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꼼꼼하게 잘 봐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지점장님이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슈인데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상반기에는 갤럭시 S 플래그십 출시고 하반기에는 노트가 메인이잖아요, 출시가. 그렇죠. 근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여기에 폴더블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삼성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때부터 폴더블에 대한 이런 반응은 크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 나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반응이 없으면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 맞아요. 그게 그 당시 때 반응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저는 지금 시장의 성격 자체가 재미없어서 이게 반응 안 하지 이게 결단코 작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의 이 플래그십 같은 경우 갤럭시와 노트가 있는데 네. 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년 1,000만 대 정도는 팔리는 모델입니다. 대표 프리미엄 그렇죠. 폰이잖아요. 예. 그리고 플래그십인 만큼 가격 또한 세고 마진 맞아요. 또한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깔고 가는 적당히 특별히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 건데 이걸 일시적으로 접고 이 폴더블을 가겠다라는 네. 거는 이 의사결정을 내린 삼성전자의 임원 입장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거를 접어놓고 새로운 모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모험이 잘못됐을 때는 내부에서 그 의사결정권자가 굉장히 이 위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노트를 단종시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출시를 연기한 게 아닌가라 생각되고 네. 만약
이번에 하반기에 내어놓는 폴더블이 정말 성과가 좋았다라면 네. 우리는 앞으로 신제품 노트를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 왜냐하면 노트도 대면적이고 폴더블이고 대면적이고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삼성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끝에 아. 내놓은 결정이거든요.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네. 생각하나 봐요.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이 잘 나가는 걸 하나 포기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험을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할 텐데 네. 그 중 하나가 병풍폰, 아. 병풍폰, 네. 어려워요. 두 번 접는 폴더블인지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병풍폰 외에도 이 폴더블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지원책을 많이 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 네. 폴더블의 성적표가 나오겠지만 네. 그 성적표 이전에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폴더블이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매크로 환경 제외하고 폴더블에 대한 조건들은 충분히 갖춰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풍폰을 출시한다. 최근 폴더블 시장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여기서 삼성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사실 작년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갔다가 8만 원에서 주춤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후자 복귀이긴 합니다만 IM 사업부가 별로였을 거야. 뭐 그렇죠. 이런 네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이 폴더블이 생각보다는 선방하지 못했다는 하반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는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먼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첫 번째는 19년도에 이 KH바텍, 파인테크닉스, UTI, 세경하이테크, OLED 관련 종목들 시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폴더블을 처음으로 내어놓고 나중에 애플도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맞아요. 때문에 19년도에 폴더블 관련 주식들이 정말 시장의 주도주였거든요. 아. 그 당시 때의 기대감은 예. 19년도에 폴더블이 200만 대에서 400만 대 정도 팔리고 와. 그리고 20년도에 1000만 대 팔리고 21년도에 2000만 대 팔릴 것이다라는 장밋빛 희망이 그 주가에 녹아져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KH바텍이 그때 26,000원 갔네요. 그렇죠. 와. 네네. 그런데 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일단 수율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폴더블 단가가 높았지만 단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접는 이 패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수율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생산해서 90개가 완제품이라면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100개를 생산해서 3, 40개가 제대로 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 이 삼성 입장에서 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만들면 만들수록 조금 이 적자연 상황에서 그러네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이 마케팅을 위해서 적자를 무릅쓰고 이 생산을 했는데 너무 그 벽이 높았기 때문에 그쵸. 단가의 벽이 높았기 때문에 시장을 다소 조금 이 판매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의 직격탄은 이 폴더블뿐만 아니라 이 안 그래도 이 성숙기인 정체기인 스마트폰 시장을 억누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 차량의 소비를 억누르는 그런 맞아요. 요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에 1000만 대 정도 팔 것이라고 예상됐던 게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올해 다시 400만 대, 내년에는 다시 1000만 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루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굉장히 틀려요. 네. 폴더블 판매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기대감이 낮고 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수율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다른 이 애플을 제외한 중화권 업체들, 샤오미라든가 하웨이 같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율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니까 시간이 2년 지난 만큼 수율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기대감 측면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드라이브를 걸고 이 노트의 공백을 채운다는 건 그만큼 이 생산량 자체에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결국 어떠한 마케팅, 어떻게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 네. 그리고 시장을 형성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인데 저는 하반기에
삼성이 시장 기대치보다 이상의 마케팅을 내놓을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보복 소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가품 위주로 보복 소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폴더블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인식이 높은 폴더블이 나오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저는 시장 공급자와 수요자가 맞는 이런 하반기의 시장이 전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보고요. 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머릿속 그려보고 만약 그러한 가운데 애플이 정말 그 폴더블에 대한 프로젝트 코드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여기서 무언가 한 개의 트리거 저는 예상할 수 없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트리거만 하나 있다면 정말 이 시장을 뚫고 나오는 그런 이슈가 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과 뭐 중국 저가폰 그 사이에서 방향성이 애매모호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갤럭시 노트를 만들어내면서 애플과 경쟁하게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폴더블 시장에서 뭔가 선점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시장이 다시 펼쳐지게 될 텐데라는 또 기대감이 또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전략 전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이 시장 안에서의 선점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특히 부품주 입장에서요.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이 시장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중요한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둘 다 맞나요? 네,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 둘 다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애플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감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뭐 평가를 못 하겠지만 애플도 만약 이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커지면 당연히 시장에 뛰어들 거거든요. 서로 지금 눈치 게임 하고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디스플레이 업체 대표적으로 SDC,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을 과감하게 하겠죠. 캐파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패널에 대한 단가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패널에 대한 단가를 낮추고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단가를 낮추고 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고 완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의 소비자들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키워지면 당연히 시장에 뛰어드는 이 생산자가 많아질 거고 이게 뭐 정석적인 산업의 선순환 과정인데 저는 결국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과거에 피처폰의 한계를 피처폰은 30만 원, 40만 원, 비싸도 30만 원,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피처폰이 뭐 이 MP3 그리고 뭐 이 DMB 그리고 이런 동영상 플레이어의 기능을 모두 흡수하니 80만 원, 90만 원 가더라도 싸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IM 부서 ASP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안드로이드 마켓 새로 생겨났고요. 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ASP를 높일 그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트뿐만 아니라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TV의 수요까지 흡수할 제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결국 폴더블 또는 롤러블이 될 텐데 이 시장을 사실 그거 내봤자 소비자가 사겠어? 이거는 소비자의 생각이고 분위기를 만드는 건 생산자의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안 하는 것보다 준비가 되었고 충분히 이 시장에 선구적으로 뛰어들려면 어떻게든 시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마케팅을 할 거고 저는 충분히 이게 삼성 그리고 애플이라면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없는 새로운 게 나왔고 거기서 이 테마가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시장은 성장주를 찾는 시장은 너무 열광할 거기 때문에 저는 19년도가 이 기대감 테마였다면 이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말 내년 2천만 대를 만들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흐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물론 아닐 수는 있지만 지금 오른 것도 별로 없거든요. 오른 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호흡할 필요는 있다.
이게 가장 네, 잠시 오디오 상태가 좀 고르지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당황하셨죠? 우리 채팅창에도 폴드를 왜 사요? 안 사요? 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은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은데 훗날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 지점장님의 말씀처럼 노트북을 접어 다닌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폰을 접는다기에 불편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면 지점장님, 관련주 지금 조금씩 힌트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주식을 봤을 때 폴더블 왜 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폴더블 저는 별로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근데 시장을 만들고 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뀌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주가가 반응하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나 폴더블 살 거예요. 나 폴더블 살 거예요. 너나 폴더블 살 거예요. 너 폴더블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다 폴더블 산 거고 다 주식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가를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주가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략은 여전히 힌지가 메인입니다. KH 접히는 같은? 뭐 UTG나 이런 쪽이 충분히 그 메인 될 수 있죠. 하지만 네.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지금 UTG에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힌지,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힌지가 들어가고 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탈 플레이트로 SDC에 들어가는데 저는 네. 파인테크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SDC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향후에 SDC의 폴더블 패널을 중화권이나 미국에서 쓴다면 이 파인테크닉스가 조금 더 이 엔드 유저의 확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여기가 생각되고 주가가 있고 더 낫네요. 네. 훨씬. 그리고 지금 노트의 핵심은 대면적과 이 펜이었거든요. 네. 대면적을 이 폴더블에서 흡수하고 있고 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S 플래그십 이 케이스에다가 또 부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노트 일부에도 펜을 달 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펜을 포기하지 않고 확대시킨다는 건데 펜에 들어가는 디지타이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좋을 수밖에 없고 대면적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의 확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VH와 함께 좋을 수밖에 없고 인터플렉스. 네. 만약 이 같은 시장이 정말 열린다. 네. 저는 기대와 예상이지만 정말 열려서 캐파 증설로 이어진다. 그러면 OLED 장비 업체들, 제가 탑픽으로 부른 업체는 HB 테크놀로지 같은 업체들은 이 함께 산업이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일단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 아예 안 보고 있으면 폴더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근데 결국 내 주변에 20% 30%가 사고 나서 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분위기도 굉장히 뜨겁네요.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답은 결국 시장이 또 앞으로의 세상이 말해주겠죠.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그때를 그려봤을 때 여기에 공감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자 포인트와 저희가 그려드린 시나리오를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강의 주제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에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정됐고요. 이에 따라 건설주들의 분위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주를 움직이는 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결과, 지난달이었죠. 2월 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씻길 만큼 강한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드디어 예상이 좀 됐다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서울시장이 결정되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대감이 클 거다. 이런 게 이제 리포트에서도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건설주의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공감하세요? 일단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접어두고 네. 단순히 주가의 측면에서만 보겠습니다. 예. 주가의 측면은 결국 EPS 실적 곱하기 이 멀티플이죠. 그게 이제 향후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EPS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 예상치가 더 좋아지고 21년보다 22년 예상치가 더 좋아지는데 네.
실적은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더 심하게 깎였다는 거죠. 아. 뭐 중간중간 뭐 주택 공급이라든가 네. 대북 이런 이슈가 있어서 중간중간 멀티플을 더 주긴 했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주가는 이 밸류에이션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PER 뭐 10배 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4배, 5배, 6배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오, 네네. 여기에 최근에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들, 컨텍 이런 시크리컬 경기 네. 관련 경기 민감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철강이나 화학, 뭐 해운 제외하고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크리컬이고 가치주지만 거기에 동조를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꽤 조금 억울한 상황일 텐데 저는 이미 실적 같은 경우에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증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실적적인 면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네. 이 디레이팅에서 밸류 정상화 또는 밸류 정상화에서 리레이팅에 대한 포인트가 네. 한두 개만 있으면 이 조금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밸류에이션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거예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이 공급 정책의 확대, LH 사태 네.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후보의 이 야권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건설주를 디레이팅 시키는 것보다는 리레이팅 시키는 요소거든요. 어. 이런 요소들이 쌓여서 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이제 이 한 곳으로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가르기 슈팅이 시작하는 나오고. 거니까 네. 저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서 리레이팅 될 수 있지만 이번 네.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이번 이슈까지 더해져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전략 앞서서요. 이렇게 할인 받았을 때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이 제일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할인의 요인들이 있었을 것만 같거든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이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이 건설사가 과거에 리레이팅을 받았던 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가 많았거든요. 네. 해외 수주 때문에 당시 이 건설주의 붐이 엄청 크게 일어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해외 수주가 굉장히 이 부실 수주였고 저가 맞아요. 수주였고 이익을 갉아먹는 국내에서 이익이 좋았지만 해외에서 그 이익을 갉아먹는 것 때문에 디레이팅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외면을 받아왔는데 네. 17년도였나요? 8년도에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GS건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번 내서 주가가 크게 튀었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네. 18년, 19년도였는데 네. 그때 시장에서 국내 실적, 해외 실적은 마이너스 2천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이너스 2천억에서 오히려 플러스를 내버렸거든요. 건설 업체들이 네. 우리 이제 해외 안 좋은 실적들 떨 거 다 떨었어요. 이제는 우리 수주 받는 것들 정말 건전한 것들만 받고 과거 수주 있었던 것 중에서 떨 거 다 떨었어요. 얘기해도 시장은 안 믿지 믿었는데 않았다가. 그 실적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 때 GS건설이 꽤 리레이팅 이루어졌었거든요. 2018년 네. 맞네요. 거기에 플러스 대북 이슈가 있어서 현대건설, GS건설, 뭐 HDC, 네. 현대산업개발이 그 당시 때 굉장히 랠리를 이루었었는데 그런 리레이팅의 고점이 그 대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금 다시 리레이팅이 돼버렸는데 네. 지나고 나니 다시 이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사진 버렸죠. 구간으로.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라고 할 만한 뭐 전기차, 바이오, 그린 뉴딜 이런 종목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성장이 좋고 유동성이 좋은데 굳이 뭐 건설주를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는 또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 가치주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 가치주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분들은 가치주 내에서도 다소 저렴한 건설주가 저는 지금 할인을 크게 받을 다른 가치주에 비해서 네. 할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은요, 뭐 여러 가지 매각 이슈도 나오고 있지만 신고가 오늘 경신이 나옵니다. 이런 기대감들 말씀해 주신 대로 매수세가 조금씩 현명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나 봐요. 6,500원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오늘장 0.93%의 상승, 그리고 장 초반 가장 분위기 좋았던 GS건설 지금 조금 상승폭 반납했지만 4% 가깝게 올라가면서 42,350원 지나갑니다. 사실 2월 4일 기대감 반영했었던 1월의 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이 기회라면 지금 압축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리레이팅 국면에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뭘지 토픽도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건설 그 업종들이 다시 한 번 더 간다면 메인은 해외 쪽보다 국내 쪽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 공급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네. 유리할 거고요. 네. 만약 이번 이 서울 경기 수도권의 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면 네. 서울 같은 이 내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있는 그리고 시공 순위가 높은 건설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사 그리고 이런 그 시멘트라든가 건자재 쪽보다는 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 네. 대형 건설사가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더라면 중소형 건설사를 보거나 다른 종목들을 보겠지만 GS, 뭐 대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북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리 싸지는 않아요. 근데 GS, DLENC, 대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PER이 4.5배에서 6배, 내년 같은 경우는 4배이기 때문에 시장 PER 대비해서 너무 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싼 대형 건설사를, 내가 만약에 건설사를 픽한다면 네. 싼 대형 건설사를 제쳐두고 다른 쪽을 볼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이 계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서울시장 재량으로 뭔가 재건축을 풀어주지 않을까, 요게 핵심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후보만 단일화에 성공이 됐을 뿐 추가적인 정책은 안 나왔는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한 어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할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요거 제가 여쭤봐도 되는 질문일까요? 뭐 어려운데요? 여쭤본다고 해서 제가 답을 명확하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죠. 뭐 근데 알 수 없습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갔을 때 10배까지 가능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네. 혹시 그때만큼의 고점 슈팅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 그건 궁금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 10배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 아마 15배까지 20배까지 갔었으려나. 근데 그때는 이 건설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였어요. 2, 3년의 주도주였거든요. 주도주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크게 할증시키는데, 이 건설 업종이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화학, 뭐 모든 섹터의 이익 개선세를 다 뛰어넘고 1등으로 갈 거다라고는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안 보고 확답하기 어렵다.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결국 시장이 실적 장세로 가고 다시 한 번 더 종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이 있다라면 그 주인공은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과거의 PER 밸류에이션, PBR 밸류에이션까지 할증받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네. 이 평균 PER 대비해서도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이 어느 정도 회귀만 하더라도 네. 저는 그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당합니까? 라는 건 사실 의문이죠. 여기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리레이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지고, 여기서 시장을 주목받아서 이익 성장세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소외받고 있는 건설주들의 재평가 좀 더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갈수록 좀 어두워집니다. 지금 코스닥은 950선 이탈이 나왔고요. 거래소 역시 3010선 아래에서의 등락으로 살짝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하권 쪽에서 여전히 좀 빠지고 있다는 점 변화 상황으로 체크해 드리고요. 항생이 한 1.6% 조정받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은 또 클로징 벨과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곳 지식의 전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